네, 하마스의 갑작스러운 이스라엘 공습, 이에 따라서 5차 중동 전쟁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현재 자산 시장에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더 이상의 사상자가 나지 않기를 간곡히 기원하는 바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전쟁 이슈가 과연 시나리오별로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재 자산시장에서 먼저 반응하는 것은 국제 유가입니다. 아무래도 이 중동 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보시다시피 한 3.5% 실시간으로 높게 거래돼서 유지되는 모습이고요. 한때는 한 5%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좀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 나스닥 선물을 보시면은 S&P 선물, 나스닥 선물 두 가지가 있는데 1%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1%에 가까운 그런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방금 개장한 유럽 증시, 독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이 자산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나리오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국제 유가와 선물 시장 한번 살펴봤는데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바로 달러 인덱스와 채권 금리입니다. 위에는 달러 선물 지수고요. 그다음 밑에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그래프의 위치가 약간 좀 어긋나 있는데 두 자산이 거래되는 그런 시점이 다소 다른 나머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이 두 가지 지표는 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은 돈의 가격이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그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데 10월 6일까지는 보시다시피 국제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죠. 근데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보시면은 금리는 확 급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달러 인덱스는 차츰차츰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중동 전쟁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죠. 근데 이거는 물론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긴 하지만은 이게 수요가 많아서 물가가 자극되는 것이 아니라 코스트 푸시 개념이죠. 공급단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물가를 자극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유발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전쟁 발발 가능성 때문에 약간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다소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국제 전세가 불안하면은 달러로, 즉 안전자산으로 매수세가 몰리죠.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전쟁 시나리오별 자산시장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이번 그 전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국한이 되느냐. 근데 벌써 이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레바논에도 지금 폭격을 개시를 하고 여기저기 지금 아랍권 국가에서는 전쟁 참여를 독려하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일단 여기에서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뭐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등으로 인해서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인 상승에 그칠 것이고 다시 내려오겠죠.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고 단기적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그냥 자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 변동성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쟁 이전과 별 상관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문제는 이 중동 5차 전쟁으로 정말 확산이 될 경우에 이란이 개입을 했다. 그리고 이란의 약간 대리 역할을 하는 시리아까지 참전을 한다. 그럼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약간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중동 전쟁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크게 오를 수 있고 그 높은 수준이 장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도 국제 유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면서 헤드라인 CPI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자산시장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물가 우려로 반짝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 내년에 안 그래도 이 고금리 때문에 경기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되긴단 말이죠. 연준에서 9월 FOMC 열면서 점도표를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로 제시를 했는데 내년 2024년 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내년에 가뜩이나 경기가 둔화가 되는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더 크게 오르면은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채 중심으로 인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 별로 당연히 좋지 못하겠죠.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변동성 확대 그리고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CME 그룹에서 제공하고 있는 12월 기준금리 컨센을 살펴보면은 전일, 여기 이제 전일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10월 6일, 즉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커런트 현재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57.6%였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보시면은 64%로 7% 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반면에 25bp 인상 확률 같은 경우에는 36.7%에서 31.9%로 다소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 뭔가 이번 중동 전쟁 이슈가 물가를 자극하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좀 가속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자산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중동 전쟁으로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산이 되느냐 아니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란이 과연 개입을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그 부분인데,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란과 하마스가 8월부터 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뭐 지상, 공중, 해상 등에서 이스라엘 국경을 교묘하게 이제 침공하고 타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거는 뭐 완전히 이란 배후설을 주장하는 그런 얘기고요. 자, 반면에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주 유엔 이란 대표부가 성명을 내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변함없이 확고한 지지를 한다. 이건 원래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관여되어 있지 않고 팔레스타인이 스스로 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란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지시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공격도 받을 수가 있고요.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처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자기는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어떻게 본다면은 오리발을 내미는 당연한 발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미국의 입장인데, 미국 역시 이란이 이 공격을 지시했거나 배후에 있다는 증거를 아직 보진 못했다. 하지만 이란과 하마스는 오랜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근데 이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미국 역시도 이란이 개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마스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적인 다중 전선 공격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고 밝혔고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이란이 배후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란이 배후에 있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가뜩이나 이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1년 넘게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비용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까지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이든이 사실 가장 큰 성과가 인플레이션을 낮췄다, 인플레이션 잡았다, 이런 퍼포먼스인데, 그래서 이 IRA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간축법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네이밍을 붙였는데, 만약에 이 이란이 배후에 개입이 되어 있어서 5차 중동 전쟁으로 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물가가 상승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바이든의 입지에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년에 대선이 있다. 근데 가뜩이나 이 트럼프한테 지지율이 좀 밀린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중동 전쟁이 확산이 되면은 좋을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 가장 웃고 있는 거는 트럼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 트럼프, 하마스 배후 이란에 60억 불 줬다. 한국 동결 자금 해제 비난. 자, 무슨 얘기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약한 지도자 탓에 우리가, 미국이죠, 약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미국은 이란에 석방을 대가로 60억 달러를 지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8월에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5명의 석방을 한 대가로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원유 대금 60억 달러, 약 8조 원 정도 되는데 이 동결 해제 합의를 했죠. 근데 교묘하게 그 시점도 8월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8월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자금 동결 시점이 8월이란 말이죠. 이게 물론 뭐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은 당연히 이 바이든을 공격한 공화당이라든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빌미를 제공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임기 당시에 이란에 대해서 강력한 또 입장을 보여준 그런 액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 내에서 여론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트럼프의 지지율이 이 일로 인해서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바이든의 입지는 앞으로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시에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좀 자극할 수 있죠. 국제유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주식시장에 당연히 좋지 못하고 시장 금리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승자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다시피 가뜩이나 바이든의 지지율을 지금 추격하는 상황에서 바이든의 입지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트럼프가 즐길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경기 침체가 온다면 아마 내년 정도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역대 미국 대선을 살펴보면은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나서 대선을 열었을 때 재선 성공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갈 수가 있다. 주식시장 섹터 관점에서 살펴보면 일단은 이 전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는 방산주가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바이든의 입지가 낮아지면서 바이든의 정책주, 이게 좀 불확실성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트럼프의 정책 관련돼서는 좀 부각될 수 있는 섹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전쟁이 중동 5차 전체 정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잘 그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비를 하면 좋겠죠. 감사합니다.